FSA 두 번째 복습 해보겠습니다. 찬쌤이가 웃기게 녹음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억텐으로 웃기게 하려고 했는데 녹화를 두 번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집이기도 하고 이게 제가 완벽히 그냥 줄줄 깨고 있는 거면은 사실 재밌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복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히 100%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해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 사장님. 자, 여기에서는 비용이랑 수익의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회계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EPS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 추가돼가지고 한 문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아마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네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IFRS에서 인컴의 정의. IFRS가 뭐죠? 회계 방식 중에 하나죠. 회계 방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US 갭이고 하나는 IFRS인데 우리나라는 IFRS를 채택하고 있고 US 갭은 이제 미국 형님들이 이제 US 갭을 사용하고 있고 이 둘의 차이점이나 서로 다른 점들 가지고 시험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IFRS에 비해서 US 갭은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정도로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인컴의 정의가 뭐냐? 뭐가 인컴이야?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크게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거 두 개는 이제 에셋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해가지고 인컴이란 게 이제 인컴이 있어요. 그럼 진짜 소득이 들어오는 게 있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부채가 줄어가지고 인컴이 늘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산의 유입,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컴, 뭔가 들어오는 거죠. 월급 받고 뭐 이런 자산이 유입된다. 뭐 자산의 유입이 언제 일어나죠? 물건 팔아가지고 현금 받겠죠. 그리고 물건 팔고 이제 채권을 받죠. 보통 회사들은 이제 바로바로 물건을 판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보통 3개월에서 뭐 한 6개월 정도 사이로 야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 후에 돈 줄게. 먼저 채권 줄게. 야 3개월 6개월 후에 줄게. 이런 식으로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런 식으로 채권을 주고 있고 나중에 돈 받을 거 받기.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에 강화됐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님이 집을 갖고 있어요. 자산 이게 인컴이 증가했다.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자산의 유입,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이제 에셋이 이제 강화됐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었는데 집값이 올랐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인컴이 올랐다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집도 에셋이죠. 그래서 이제 큰 범주로 에셋으로 묶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 부채의 감소. 그러니까 님이 이제 빚이 있어요. 빚이 줄었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줄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인컴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컴의 정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에쿼티 자기 자본은 에셋에서 부채를 뺀 게 에쿼티죠. 이거는 이제 회계 기본입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 되는데 에쿼티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에쿼티 증가라는 거는 주주가 회사에 자본납입은 인컴 X.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쿼티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제 주주가 회사에 자본 납입을 한 거는 인컴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쿼티라는 게 뭐예요? 에쿼티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이 증가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주주가 이제 뭐 발행하고 주식 신주 발행해가지고 이따가 돈을 넣죠. 근데 이 주주가 회사에 자본 납입하는 거는 인컴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다음에서 인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주주가 회사의 자본 납입을 직접 에쿼티에다가 하는 이 상황은 이제 인컴이 아니다, 자본 거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인컴은 영업 활동 관련 수익만 추정을 하는데 주주 납입은 그런 느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라는 게 물건 팔고 사고 뭐 이런 그런 활동 관련한 파이낸셜 오퍼레이션 관련한 내용인데, 이제 주주 납입은 이런 거는 이제 CFO 파이낸셜 오퍼레이션이고, 이거는 이제 CF 주주니까 CFF 파이낸셜 뭐 이게 자본 조달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컴이 아니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increase in owners equity related to owners contribution 증가. 주주의 증가하는 거죠. 오너의 에쿼티, 오너에 관련해서 오너의 컨트리뷰션, 오너가 이제 돈을 넣어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에쿼티가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인컴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IS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고요. 이건 이제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건데, 보면은 수익이 났죠. 이제 수익이 난 뭐 물건 팔아가지고 1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가, 물건의 원가가 뭐 한 80이야. 80 너무 높다. 70이야. 물건의 원가를 빼서 30이 남죠. 이게 그로스 프로핏, 총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총이익에서 SMG나 R&D 그리고 디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랑 이제 연구비, R&D 하는 거, 그리고 상각비를 뺀 게 오퍼레이팅 인컴이다. 오퍼레이팅 인컴은 EBIT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EBIT에서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이제 자본 조달한 이자 비용을 빼면은 프리텍스 인컴이다. 프리텍스 인컴은 다른 말로 EBT이다. 그리고 EBT에서 텍스를 빼면은 넷 인컴, 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비용 인식 관련해가지고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 뉘앙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Company previously extended the incremental cost of obtaining a contract. 회사의 이전 비용이죠. 어떤 비용이냐? incremental cost of obtaining a contract. 계약을 얻어내는데 쓴 이제 비용. 회사 계약을 땄는데 든 비용을 이전에는 expense 처리했다, 이 말이죠. 이제 모든 비용을 1년에 한 번에 다 비용 처리했었다. Company previously capitalized the incremental cost and amortized them over 5 years. 회사는 이전에 capitalize 했다. 어떤 거를 이제 incremental cost 그리고 amortized them over 5 years 동안. 그러니까 이 말은 비용이 이만큼 나왔어요. 회사가 뭐 계약 따는데 뭐 주류비도 있을 거고 직원 쓴 비용도 있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만큼 계약 따는데 돈이 들었어요. 그 원래는 이제 이걸 익스펜드 처리했다 하면은 1년에 뭐 이게 50 들었다고 치면은 이걸 다 비용 처리했다 했는데 하는 건데, 이 캐피털라이즈는 이제 5년 동안 10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한 번에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캐피털라이즈 하는 건지 뉘앙스를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틀려가지고 써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continuing이랑 discontinuing operation, 그러니까 계속 사업, 중단 사업, 계속 사업을 하는 거랑 그리고 중단 사업을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이제 그만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인데, 일회성이든 일회성 화재 나거나 공장이 타는 그런 사건이든 아니든 결국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중요한 거는 사업을 접으면은 중단 영업, 그러니까 discontinued operation. 안 접으면은 일회성 사건, 뭐 공장에 불이 났어. 공장에 불이 나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그래서 결국 사업을 할 거야? 아니면 말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사업을 하면은 이거고, 사업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다. 이 불이 나든 일회성 무슨 사건이든 말든은 중요하지 않다. 사업을 접는지 안 접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말이고, 비용 인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단어를 한번 봅시다. bad debit expense, 대손 충당비. 그러니까 돈을 받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내가 돈을 뭐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받을 것 같아. 똥채권이야. 그런 거랑, 그리고 warranty expense, 제품 보증. 뭐 5년 동안 차 사면은 제품 보증 기간이 있죠. 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야 평균적으로 얘네 AS 우리가 해주는 비용 다 평균 내보니까 한 10씩 나오더라. 그래서 10 정도 이렇게 나와라고 하면은 차값이 뭐 1,000만 원이면은 원래 이제 50만 원을 여기서 그 1,0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고 이 50만 원은 이제 1년씩 이렇게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추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change in scope, 그러니까 스코프가 이제 규모가 달라졌다. 왜 달라졌냐? 회사 규모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회사 규모가 왜 바뀌었어요? M&A를 해가지고. 공장이 3개에서 4개로 되었다면, 이제 3개였다면 수익이 어땠을까 생각하고서는 인식을 한다. 이 말은 곧 organic growth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exchange rate, 환율 currency effect라는 게 있는데, 이제 currency effect이 있어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커런시 이펙트를 뺀 값으로 진짜 실력을 보겠다. 뭐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의 이익을 냈어요. 근데 이게 달러야. 근데 막 강달러는 그냥 달러 그냥 기가 막히게 올라. 그러면 막 150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 없겠지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150조가 되면은 얘네가 이제 진짜 실력은 100조인데 150조로 이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커런시 이펙트를 빼겠다. 뺀 값으로 진짜 실력을 보겠다. 비용 인식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부가적인 거를 보지 않고 이 회사의 진짜 펀더멘털만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비용 인식을 회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여기서는 change in accounting policy, 회계 방식이 변화라는 거죠. 회계 방식이 왜 변하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retrospective application, 소급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change in accounting policy. 그러니까 뭐 IFRS에서 US 갭으로 우리 바꿀게요 하고선 자발적인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correction to error, period adjustment. 그러니까 예전에 뭐 했는데 오류가 났어. 야 이거 우리 생각해보니까 오류 났다. 이거 잘못됐다. 이런 거를 발견했을 때 이제 retrospective application을 써가지고서는 자발적인 변경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omparability, 비교 가능하게 과거 데이터를 전부 수정해야 됩니다. 리스테이트 해야 돼. 그러니까 틀리거나 자발적인 변경을 하면 리스테이트를 해야 된다. 근데 리스테이트를 한다는 게 삼성전자 생각해보면은 1900 막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언제죠? 80년인가? 60년?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전인데 그거 막 50년치 다 못하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모든 기간이 아니라 prior period shown in the report만,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면은 사업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뭐 2024년 사업보고서다 그러면 2019년 거까지 막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prior period showing in the report 기간에만 있는 것만 이제 데이터를 바꾼다, 전부 바꾼다 이렇게 보면 되고, modified retrospective application 두 번째 거, modify 똑같은데 modified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금만 수정한다 뭐 이런
냄새가 나죠. 그래서 언제 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adoption of new accounting standard. 어카운팅 스탠다드 그러니까 회계 방식이 새롭게 적용이 됐어. IFRS랑 이제 USGAAP에서 맨날 이제 회계 연구하는 그 박사님들 계시죠? 그 양반들이 이제 야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더 정확하더라. 뭐 투자자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더라. 회계 정보는 항상 계속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왜냐하면 산업도 바뀌고 그에 따른 경제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이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no restate 전부 다 리스테이트 하지 않는다. 전면 고치지 않는다. retained earning에만 이제 retained earning에만 이제 고치고 그다음에 변경 적용 기업이랑 그리고 공시를 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긴 했어. 이거 retained earning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다 이 말이고 세 번째 prospective application.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이제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estimate 추정 회계적 추정이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장 기계가 원래는 이제 감가상각을 5년 동안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10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2년 차에 보니까 야 이거 기계 엄청 그냥 잘 만들었는데 야 우리 10년 동안 써도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2년 동안은 이미 10 이거 기존대로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이제 50에서 20을 뺐으니까 30이 남죠. 이 30을 남은 8년 동안에 이제 이것만 이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가를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no restate 이란 거는 retained earning도 수정을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그냥 이 추정 관련해서 prospective application은 뭐 따로 리스테이트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리스테이트 부분적으로 했죠. 이것만 거의 그냥 no restate죠. 이건 아예 그냥 리스테이트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건 no restate, 심지어 retained earning도 우리는 수정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EPS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EPS 구하는 거. 자, 해볼게요. EPS 기본 공식을 봅시다. EPS라는 거는 net income에서 preferred dividend,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이제 우선주 배당을 빼는 거죠. 분자는. 그리고 분모는 common shares outstanding의 평균. 그러니까 보통주 주식 수. 보통주 주식 수라는 게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뭐 3월에는 몇 개, 12월에는 몇 개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 평균의 보통주 개수를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net income 순이익에다가 우선주 배당 준 거를 뺀 게 EPS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통주를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2 for 1 split 이라고 하면은 보통주 1주를 보통주 2주로 나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영어 보면은. 그리고 스톡을 스플릿 분할하더라도 회사의 자본이랑 주주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결국에는 주가는 하락하지만 주가 막 분할하면은 25만 원 되죠. 25만 원이어도 원래는 1주였는데 이게 2주로 변하니까 결국에 주주 가치랑 회사의 자본 자체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코스메틱 이벤트이다. 코스메틱 뭐 화장 약간 그런 거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코스메틱 이벤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 레트로액티브 이거는 계산을 할 때 이제 뭐 1월 문제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쭉 있어요. 그러면은 야 우리는 4월에 주식 분할을 했어 라고 하면은 이 4월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분할이랑 배당이 발생 시 연초에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 배당에서는 배당을 주식으로 주는 거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 한번 틀렸거든요. 그래서 비교 과거 EPS와 비교 시 과거 EPS도 분할 가정한 다음에 비교를 해야죠. 왜냐면은 2018년에는 뭐 EPS가
이제 스플릿을 안 해가지고 막 높았는데 19년에는 막 스플릿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엄청 낮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할을 그냥 해버려가지고 같이 비교를 한다. 그래야지 똑같은 상황에서 작년이랑 올해 어떤 게 바뀌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1월 4일날 신주를 200주 발행했어. 기존 뭐 1000주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2 fourths 1 split 1주를 2주로 나누는 거죠. 이거 7월 1일날 했어.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100주를 10월 1일날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이 스플릿 하는 거는 이제 언제 하든 상관없이 1월 1일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스플릿을 적용해가지고 기존에 1000주였는데 2주로 스플릿을 하니까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 기간 3개월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500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주를 200주 이제 발행했죠. 그 기간은 4월 1일부터 여기 전까지니까 9월 30일. 신주 200을 적용해서 기존 1000주에다가 신주 200 더한 다음에 우리 아까 분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를 곱하고 총 6개월 12분의 6개월 해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사주를 100주 매입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2400주인데 여기다가 100주를 빼. 그래서 2300주가 되고 이것도 기간별로 나눠가지고 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 더해가지고 이게 이제 평균 보통주 주식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PS를 계산 시에 희석 가능 주식에 대해 가능성이 있으면은 주식으로 바꾸고 희석 가정 후에 계산한다.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랑 워런트, 컨버터블 디빗, 그리고 컨버터블 프리퍼드 스탁, 스톡 옵션을 이제 얘네가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런데 회계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기업이 뻥튀기를 하고 이제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회계에서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할지 얘네가 보통주로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지만 다 이제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전환 가능한 채권, 전환 가능한 우선주 뭐 이런 거, 뭐 우선주 뭐 얼마 내면은 보통주로 전환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얘네가 전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전환 가능하다면 모든 전환 가능한 거에 대해서 보통주로 모두 다 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EPS 계산할 때. 그리고 이걸로 커먼 스탁 보통주로 전환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컨버터블 프리퍼드 스탁은 이제 우선주, 전환 가능한 우선주는 우선주 배당 안 줘도 된다. 왜냐면은 이제 우선주였는데 배당 보통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어진 거죠. 그럼 배당 안 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컨버터블 본드도 이제 이거 전환 가능 사채인데 이거를 보통주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거 채권이 없어지니까 채권 이자 안 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자 지급을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봤듯이 베이직 EPS는 넷인컴에다가 프리퍼스 디비전드 빼고 그 다음에 커먼 스탁의 평균. 그래서 보면은 우선주 배당금은 더 해야 되죠. 그리고 세금을 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왜 빼요? 라고 물어보면은 전환 가는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없어지죠. 그리고 우선주 개수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넷인컴을 막 수익이 100만큼 났어. 그러면은 100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전환 가능 뭐라고 해야 되지? 우선주나 아니면은 사채가 있어. 그러니까 파이낸싱을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채권자한테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쿠폰을 줘야 되죠. 그러면은 100에서 쿠폰을 주어서 90이 됐네. 이 90에 대해서만 텍스를 내잖아요. 이게 둘의 텍스 양이 다르죠. 그래서 우선주 배당금만큼 플러스하고 이제 세금을 이제 더 내야 되니까, 왜냐면은 이제 100 빼기 뭐 배당 줘가지고 90이고 이 90이 되고 90에 대한 텍스를 냈는데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이죠. 이익이 100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만큼 세금을 더해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좀 말로 하니까 헷갈리는데 문제로 한번 보면은 바로 이해될 겁니다. 넷인컴 수익이 4.35만큼 났죠. 그 다음에 보통주가 이제 2M개, 그 다음에 우선주가 5M개, 그리고 우선주의 이자가 7%고 그 다음에 1.1주당 우선주 전환이 10달러 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이직 EPS랑 딜루티드 EPS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베이직 EPS 공식 이거죠. 그래가지고 넣어봅시다. 4.35 빼기 우선주 이자가 얼마입니까? 우선주 5M인데 1.1주당 뭐 얼마다? 그러면은 우선주 이자가 7%. 그러면은 이자 아니죠. 배당. 우선주 배당 그러면은 7% 배당 하면은 이제 이따가 이제 우선주 배당에다가 이거 빼는 거니까. 그리고 밑에는 뭐였어요? 보통주 개수죠. 보통주 개수 해가지고 이제 그냥 평범한 EPS는 2가 나오고 딜루티드 EPS는 이거 안 빼죠. 왜냐면 전환했으니까 전환하면은 보통주 개수 이만큼 늘어나겠죠. 해가지고 공식이 이렇게 되고 1.1주당 10달러씩 전환한다. 근데 아까 총 얼마였죠? 5M이었죠. 5M 나누기 1.1주당 10달러. 그럼 1주당 얼마예요? 9.09 뭐 이런 달러죠. 그래서 5M 나누기 이제 이거 하면은 총 이 개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개수만큼 보통주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분모에다가 더하고 분자에는 이거 NI죠. NI다가 뭐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이걸 전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 딜루티드 EPS는 이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 한번 더 볼게요. 스톡 옵션이랑 워런트 해가지고 희석 EPS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earning to common shareholder, 그러니까 이게 뭐 NI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보통주가 이거 개수, 베이직 EPS 이거고 스톡 옵션 이거고 전환가 주당 15달러, 보통주는 시장가가 20달러다. 그래서 스톡 옵션은 보면은 전환하는 게 발행하는 게 15달러죠. 15달러 내면은 15달러 이거 내면은 보통주 하나 가질 수 있다. 근데 보통주가 얼마예요? 시장에서 20달러죠. 그러면은 이 상태가 인더머니 상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톡옵션의 개수 곱하기 전환가 하면은 스톡옵션의 개수 여기 나와있죠. 이거 곱하기 전환 가격 15달러 하면은 전환해서 받는 돈이 이만큼이에요. 모두 전환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은 돈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받은 거 가지고 시장에서 보통주를 사. 그러면은 이거 받은 거 나는 시장 보통주 가격 해가지고 이거만큼 매입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스톡옵션 개수 몇 개라 했어요? 스톡옵션 개수가 이만큼 보통주가 늘었죠. 근데 우리가 받은 돈 가지고 보통주를 사면은 이만큼이었죠. 이 두 개를 빼면은 결국엔 실질적으로 보통주가 추가되는 거는 이만큼밖에 없다. 그래서 이 딜루티드 EPS 공식을 적용하면은 NI에다가 보통주 원래 몇 개예요? 보통주에다가 실질적으로 추가된 보통주 해가지고 딜루티드 EPS는 이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톡옵션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내가 이거 돈 받은 걸로
메울 수 있는지, 메우고 얼만큼 더 그 손해인지 이런 거 따져가지고 우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커먼 사이즈 BS랑 IS가 있죠. 그래서 커먼 사이즈 BS의 기준은 토탈 에셋이다. 그리고 IS는 레비뉴다. 이게 되게 큼지막한 거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이 커먼 사이즈라는 거는 재무제표에 뭐 보통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토탈 에셋을 기준으로 이게 100%, 그러면은 이 100%에서 이제 퍼센트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또 IS에서 레비뉴가 100%야. 이거 기준으로 퍼센트로 다 나열을 한다 이 말이고, 이거 왜 합니까? 유동성 비교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유동성 비교하는 거는 BS이기 때문에, 밸런스 시트이기 때문에 같은 산업이랑 다른 크기, 그리고 급격한 성장 보이는 같은 회사 과거와 지금, 같은 산업 다른 규모 회사.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 반도체 산업이 있어요. 반도체 산업이 있어가지고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 엄청 큰 삼성전자가 있고 막 뭐 되게 작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비교하고 싶은데 금액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 밸런스 시트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은 좀 비교가 편치 않을까? 얘네 이거 뭐 삼성전자는 R&D 비용이 막 엄청 개비싸. 막 이렇게 있어. 막 작은 기업은 막 이것밖에 안 돼. 근데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이 커먼으로 나누면은 뭐 삼성전자는 15%, 얘네는 20%. 야 사실 알고 보니까 얘네가 더 R&D 투자를 많이 하네 비중으로.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유동성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산업이지만 다른 크기, 그리고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같은 회사에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19년도랑 25년도를 비교하는 그런 역할로 쓰인다. 그게 커먼 사이즈 밸런스 시트랑 그 IS의 특징이다 하는 이유다 보면 됩니다. 어디까지 있는 거야? 하나 더. 자, 수익인식, 아까 비용인식 했죠. 수익인식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건설이랑 서비스 같은 거는 이제 기간에 걸친 의무. 장기 건설 우리 이만큼 뭐 몇 년 걸릴 거고 기간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서비스 우리 구독을 하면은 우리가 며칠 동안 제공을 해줄게 막 이런 기간에 걸친 의무는 이제 이행률이랑 투입 산출 기준으로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총 4년 걸려. 그리고 총 얘네가 받는 돈이 10이야. 총 쓸 것 같은 비용이 6.5야. 그러면은 1년에 비용을 2.5 썼어. 그러면은 우리 얼마나 했어? 그러면 총 쓸 것 같은 돈 6.5에다가 2.5만큼 했어. 그럼 38.46%만큼 했어. 그러면 이것만큼 레비뉴 식을 해가지고 이것만큼 수익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년차 때는 1M이야.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1M까지 더해가지고 우리 38.46이었는데 53.85만큼 했네. 수익 인식은 이만큼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수익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 수익 인식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들 맘대로 하게 되면은 뭐 안 해놓고서 우리 뭐 다 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어. 우리 수익 인식 그냥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인센티브 그냥 다 먹자. 회사 그냥 개 쩌는 것처럼 만들고 한탕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다 버려 막 이렇게 구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막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비스 2년 동안 제공을 하는데 420 받았어. 첫 해 25% 이행률 했어. 그럼 첫 회 수익 인식 얼만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420 총 받은 거에 25% 곱하면 이거죠 나오죠. 이만큼만 첫 번째 해 수익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effective tax rate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세금 낸 거 퍼센트. 그래서 텍스 분의 EBT, 프리텍스 인컴.
계산이 되고 continuing, discontinuing 2015년 이전에 특별 항목들 unusual, infrequent한 항목들에 대한 기입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고 천재지변이 나고 뭐 이런 되게 unusual, 일방적이지 않은 일회성 같은 그런 항목들에 대한 공간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2015년 이후에. 그래서 이 항목이 사업부 통제로 이제 이 막 화제 나가지고 야 그래서 A라는 부서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한다? 안 한다? 하면은 계속 안 하면은 이거. 그래서 컨티뉴 아니면은 컨티뉴 계속 사업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시할 때는 줄 바꿔가지고 컨티뉴잉에 separately하게 일회성 사건임을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프리텍스 기준으로 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 회계 박사님들이 되게 귀찮지만 뭔가 좋으니까 이 양반들도 좋으니까 이런 거를 하시는 거겠죠. 일단 FSA 두 번째 녹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